섹션 2의 마지막 30페이지에 그라머 리뷰 테스트 보기 전에 지금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 내용들에 관련된 문법상 그리고 어휘들을 칠판에다가 좀 적어봤어요. 이거 좀 같이 좀 볼래요? 이거 먼저 보고 문제를 보면 쉽게 답은 체크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번 주 일요일날 정기토익 시험이 있었어요. 정기토익 시험이 있었는데 8, 5, 6 문제 팔트 부분에서는 5보다는 6가 좀 어려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역시 예상했던 대로 시제 문제가 3개에서 4개 정도가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난이도가 높은 어휘 문제가 조금 나와서 학생들이 좀 많이 좀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토익에서 나오는 문법의 틀과 유형과 패턴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크게 벗어난 문제는 없었다라고 하죠. 지금 칠판에 적혀있는 이런 내용에 관련된 문제도 이번 달 정기토익에서 이미 3-4개가 출제된 상태예요. 첫 번째 보시면 눈에 들어오는 것부터 할까요? require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아픔이 require. 네, 무엇을 요구하다라는 뜻인데 require 동사는 무엇을 요구하다라는 동사의 뜻으로 여러분 알아두는 게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토익에서 강해지려면 이 동사가 어떤 어형으로 쓰이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정기토익 시험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로 쓰인다는 걸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죠. 그래서 require 목적어 to do, 그래서 우리가 이미 수업 시간에 공부한 목적격 보호를 투부정사로 취하는 오형식 동사 중에 하나다. 그래서 require 목적어 to do, 목적어에게 뭐뭐 할 것을 요구하다. 우리가 이제 섹션 3로 넘어가면 이제 준동사를 공부하게 되는데, 준동사 파트에서 우리가 투부정사를 공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투부정사의 기본은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고 그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목적 어떤 사람에게 투도할 것을 요구하다. 나는 당신이 뭐뭐 할 것을 요구합니다. I require you to submit this report by the end of this month. 이번 달 말까지 이 레포트를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require 목적어 이거는 또한 이렇게도 출제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밑줄이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동사할 것이 요구되었다라는 개념으로서 1번 문제가 그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그래서 정기토익에서는 오형식 동사, 즉 목적격 보호를 투부정사로 취하는 오형식 동사를 이용해서 이 자리에 밑줄을 긋거나 이 자리에 문제를 구어서 시험에 형태 문제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동사의 형태 문제, 투부정사 문제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자리에도 역시 이 자리에 밑줄을 그어서 투부정사 관련된 문제를 출제낼 수 있다. 이게 관련된 게 여러분 요거에 관련된 문제가 바로 이거죠. 102번 문제를 얘기하는 2번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expect라는 동사로 expect 목적어 to do의 형태로 쓸 수 있는데, 목적어 어떤 사람이 뭐뭐 할 것을 예상하다, 기대하다라는 의미로서 시험 문제에 지금 이 자리에 밑줄을 둔 형태가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를 찾는 오형식 동사들의 문제 유형, 형태를 여러분이 잡아주시면 쉽게 3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거 문법 문제라고 했죠. 문법 문제를 여러분 해석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문법, 내가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를 찾는 오형식 동사를 안겨놨지.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딱 expect를 보자마자 required의 수동태 형태를 보자마자 여러분이 딱 3초 안에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봤을 때 이걸 꼭 잡아주시고, 역시 여러분 이것도 이런 형태로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다. 역시 여러분 1번 유형과 같이 이 자리 위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보기 형태가 투부정사가 있고 동사의 그냥 원형 형태가 있고 동명사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이 투부정사를 딱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 이게 1번과 2번 유형의 문제였어요. 괜찮죠? 어렵지 않죠? 이런 거 꼭 나오니까 꼭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바이하고 언틸의 차이점 구하는 문제. 바이가 뭐라고 했죠? 어떤 개념? 동작의 완료의 개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완료성 동사들이랑 어울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래서
늦어도 언제까지는 끝마쳐야 된다는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다. 그래서 동작의 완료의 개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울리는 조동사가 must라든지 have to라든지 should 이런 조동사들과도 어울린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until은 여러분 뭐라 그랬죠? 상태의 계속을 얘기한다. 상태의 계속을 의미하기 때문에 until은 물론 둘 다 전사로 쓰였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접속사로 쓰일 수 있는 것은 until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었고, 또 until은 상태의 계속을 의미해서 어울리는 동사들이 뭐 open, 언제까지 열 거예요, wait, 기다릴 거예요, stay, 머무를 거예요, delay, 지연시키다. 그래서 언제까지 지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조동사, 어울리는 조동사가 will be, would be 이런 거랑 어울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관련된 문제가 우리 3번 문제인데, The advertising company가 hope to have its website operational 이렇게 돼 있고, 언제까지? By the end of the month, 이달 말까지 웹사이트가 운영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개념이 됨으로써 늦어도 언제까지는 운영이 될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by the end of this month를 구하는 문제, by라는 전치사를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5월달 정기토익 여러분 시험에서는 전치사 관련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데, 토익에서 전치사 관련 문제는 4개에서 5개 정도가 많이 나오면 5개까지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 전치사 제가 출제된다고 했고, 분사형 전치사, 부전치사 뭐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 준비하기 있어서 기본 전치사로서 by하고 until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는 정기 토익에서 토익에서는 상당히 유명했으나 유튜브로 들어주면서부터 이 문제의 유형이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빈도수가. 그러나 그래도 역시 by하고 until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는 언제라도 다시 나올 수 있는 문제의 유형 중에 하나. 이거 잡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좀 볼까요? 그냥 눈에 띄는 것부터 볼까 할까? 더하고 없사이 무슨 자리? 반사담의 밑줄. 더하고 없사이 무슨 자리? 네, 명사 자리. 너무 쉬운 거 물어봐도 여러분 당황했나? 명사 자리. 역시 이번 달에도 명사 자리 문제는 더하고 없 사이에 꼭 출제가 됩니다. 좀 신기하죠?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많이 쓰는 유형이기도 하고, 그래서 더하고 없 사이 명사를 구하는 문제, 자리 문제. 그게 우리의 교재 문제 중에서 어떤 문제죠? 6번 문제가 되죠. 더하고 없 사이 밑줄 그어서 responsibility라는 명사를 구하는, 책임이라는 명사를 구하는 문제 중에 하나. 그런 문제 유형이 시험에서 꼭 출제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물론 여러분 ABC가 다 명사일 수도 있죠. 명사 어휘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음에는 명사가 나오니까 명사와 명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전치사 잡아주셔야 돼요. 모든 명사 뒤에는 전명구가 올 수 있다는 개념, 이것도 당연히 잡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반사 다음에는 명사가 온다, 이런 개념은 기본이다. 우리가 다 배웠던 문법 사항이니까. 그 다음에 요거 make a contract이라는 단어 하나 좀 암기해 주실까요? 자, me make a contract. make a contract. 계약을 따내다, 계약을 성사시키다 라는 의미로서 make a contract 기억하시면 이에 관련된 문제는 우리 교재의 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보면 여러분 주어인 미스터 첸 다음에 동사 자리였고요. 보기 중에 동사가 될 수 있는 것은 A번, C번, D번 정도가 됐죠. A번, C번, D번 정도가 됐는데 딱 수일치를 통해서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네요. 해결할 수 있나요? 스위치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A번 버려야겠다, 그치?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형이니까 동사는 S나 ES를 붙여야 되니까 A번 버리고, B번은 making이니까 동사가 될 수 없으니까 버리고, C번 아니면 D번이겠구나 라고 판단해 봤어요. will make냐, has made냐, 수동과 능동을 구별하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면 시제 문제구나 라고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공부한 게 시제잖아요. 그래서 뭘 보고 여러분 정답을 찍었습니까? 시제 문제는 8.5에서 단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단서가 뭐죠? since죠. since 다음에 여러분 being은 생략이 돼도 되고 분사구문으로 나와 있고 finance department에 의해서 고용되어진 이래로 미스터 첸이라는 사람이 고용되어진 이래로 미스터 첸이라는 사람이 어떤 많은 고객들과 계약을 성사시켰다 라는 개념으로서 과거 시점, since 과거 시점 이래로
주어는 뭐뭐 해왔다라는 개념으로서 여러분은 현재 완료 시제가 어울리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정답을 D번으로 고르는 문제이며 역시 현재 완료 관련된 시제 문제가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된다는 얘기고 또 그에 관련된 문형으로서는 since 과거 시점 다음에 주절의 현재 완료를 동반하는 유형이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된다. 이거를 꼭 잡아달라는 거. 거기에다가 계약을 펴나다라고 얘기해서 make a contract이라는 수법, 동사, 구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하나 잡아둡시다. 자, make a contract. 가사명사는 또 여러분 이게 어가 없다면 S로 붙이면 되는 거야. 자, make a contract. make a contract. make contracts. 맞다. 요거부터 볼까요? 시간전사 L 앞에 밑줄이면 몇 시 정각에라는 표현을 하는 부사. 뭐가 있었죠? precisely. 기억나세요? 부사 파트. exactly. 또 여러분들 대답은 귀찮아서라는 거죠? 다 알고 있는 거죠? precisely, exactly, promptly. 시간전에서 L 앞에 밑줄이 그어졌을 때 몇 시 정각에라는 의미를 표현하는 precisely, exactly, promptly. 이 단어는 여러분 몇 시 정각이라고 표현할 때 이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 at precisely 3 o'clock 이렇게 갈 수 있다. 그리고 위에 은미라고 하나요? 뭐 끝에 들어갈 수도 있다. 밑에 추가적으로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 sharp라는 단어가 있다. sharply를 쓰지 않고 sharp라고 쓴다. 이것도 했었어요. 이거 기억나시죠? 몇 시 정각에라는 의미를 표현하는 부사. 이에 관련된 문제가 우리 교재 131페이지의 19번 문제. 19번 문제가 몇 시에 시작할 것이다. 기억나시죠? 네, 그에 관련된 문제, precisely를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는 여러분 3초 안에 맞춰야 돼요. 좋습니다. 그 다음 이거 볼까요? 주격관계대명사. 주격관계대명사는 여러분 선행사와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의 주어와 같기 때문에 명사와 명사를 이어주는, 즉 다시 말하면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주어를 대신하는 대명사 역할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주격관계대명사 다음에는 동사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밑줄이 나오면 이 자리는 동사 자리가 되는 것이고 이게 타동사면 뒤에 목적어가 놓이겠죠. 목적어는 품사로 명사다 기본적으로. 그럼 이 동사의 수일치는 주격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명사의 수일치를 시켜야 된다. 이게 기본이죠. 왜냐면 이 명사가 원래 이 문장의 주어 자리였습니다. 주어의 명사였습니다. 그래서 주격관계대명사 다음에 나오는 동사는 선행사의 수일치를 시켜야 된다 라는 개념. 이 문제가 우리 교재 130페이지 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격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밑줄이 나왔고 동사 자리라는 걸 알았다면 동사가 될 수 없는 준동사들 A번하고 B번, 올빈과 올글을 제껴버리고 C번과 D번이 나왔고 하나는 3인칭 단수형, 하나는 복수형이 되니까 코앞에 있는 any person이라는 단수형을 보고 3인칭 단수형 현재분화라고 판단해서 정답을 C번으로 고르는 문제. 이게 바로 주격관계대명사 다음에 밑줄 문제의 유형. 써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좀 해결했고 그 다음 이거 볼까요? 여기서부터 볼까? 어나더하고 아더의 차이점을 구하는 문제. 어나더하고 아더의 공통점은 둘 다 형용사로 쓰일 수 있다는 얘기고 형용사의 어나더의 아더는 그 뒤에 가상명사의 단수형이 오거나 어나더 다음에는 불가상명사는 올 수 없다. 이런 얘기했어. 아더 다음에는 가상명사가 올 때는 복수형이 와야만 하며 그 다음 불가상명사 또한 올 수 있다. 이렇게 썼어. 어나더 다음에는 단수 가상명사를, 아더 다음에는 복수 가상명사 또는 불가상명사를 쓸 수 있다. 어나더 다음에는 불가상명사를 쓸 수 없다. 어나더는 문장의 주어가 될 수 있지만 아더는 문장의 주어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에 관련된 문제가 어딨나?
목적어 자리로 sources가 있는데 sources of energy 있는데 sources라는 명사 앞에 another하고 other를 구하는 문제로서 복수 가상 명사가 왔다는 것은 another가 될 수 없고 other밖에 될 수 없다라는 개념. 그리고 원과 에에 있는 형용사가 될 수 있으나 단수 명사를 받아야 하고 정답은 other sources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섯 개 좋습니다. 이거 해결. 그 다음 여러분 형용사 다음에 뭘 쓰죠? 품사? 명사죠? 명사를 수식하는 거 형용사죠? 이 관련된 문제가 기본적으로 품사 문제로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 문제가 14번 문제라든지 ideas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정답 creative ideas A번을 구하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11번 같은 거 소유격 다음에 밑줄이 나오면 명사 자리다. 그래서 보기 중에 명사는 strength라는 D번밖에 없죠. 참고로 여기서 stronger, strong은 형용사로 쓰이고 B번의 strength, 이거는 강화하게 하다, 강하게 하다라는 동사로 쓰인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퍼스트로피 S 다음에 나오는 소유격 다음에 나온 것은 명사다. 그래서 보기 중에 명사 D번 strength를 보는 문제 이게 또 있었고요. 그 다음에 15번도 그렇죠. 15번 문제도 upcoming이라는 형용사 다음에 밑줄이 나와서 명사를 구하는 문제인데 보기 중에 명사형이 TION으로 끝나는 participation이라는 명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명사를 구하는 문제 이렇게 된 그 정도 잡아주시고 그 다음 이번에는 여러분 대명사의 경문제 역시 이번 달 정기토익 시험에서도 대명사의 경문제가 3개 정도가 출제가 됐는데 소유격 문제는 기본이었어요. 그게 바로 101번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정답은 명사 앞에 there를 구하는 문제였어요. 역시 소유격 명사 앞에 쓰인다라는 소유격과 소유대명사는 소유격 플러스 명사를 한꺼번에 대신하는 것으로서 해석은 이 것, 그의 것, 그녀의 것, I, my, me, my, mine의 mine, she, her, hers, hers, they, their, them, theirs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것, 그녀의 것, 그에 관련된 문제가 여러분 9번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를 틀린 학생들은 타동사 finish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알고니까 선생님 그래서 목적어 her B번을 썼는데 여러분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분이 부정어가 되는 거야. 그녀를 끝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녀를 끝내다가 뭐야? finish 뭐 영화에서는 뭐 나올 수 있겠지. 그를 끝내버려. 그를 제거해버려. finish 그렇게 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 토익에서 그녀를 끝내버려. 잖아. 그치? 그래서 그녀의 것, 그녀의 라폴트가 되겠죠? 그녀의 라폴트를 끝내는 것을 도와줄 것이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소유대명사. 소유대명사는 소유격 플러스 명사를 대신하는 것이다. 그 밖에 여러분 절기대명사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공부했었던 걸로 기억나고 대명사 기억해.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하나 볼까요? 접속사하고 전치사의 구별 문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접속사하고 전치사 구별은 여러분 문제의 유형은 무조건 이런 식이라고 됐죠. 이게 기본이고 접속사 다음에는 절을 취한다. 접속사 다음에는 명사가 나오거나 또는 구가 나온다라고 얘기했었으니까 명사고 이 유형이 기본이죠. 물론 여러분 하동사 목적어 나와서 밑줄 그 명사가 나서 전치사 그거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고 그 문제에 관련된 유형이 20번이 되겠네요.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the city of Florida, 플로리다 도시의 어떤 construction industry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어떤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왜냐면 the large number of new residents, 많은 그 거주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만큼 성장도 빠르다, 성장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뭐 때문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G2라는 전사를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밖의 문제들을 보면
일단 4번 문제.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수사 2,000명인가요? 2,000 people 예를 들어서 있으면 수사를 수식하는 부사 approximately 구하는 거. 대략 approximately 같은 거 구하는 거. 대략 그게 이제 4번 문제가 있었고요. 2만 명이네요. 2만 명의 흥분자. 대략 2만 명의 흥분자들이라는 의미 approximately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5번 문제에서는 consider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보의 형용사를 쓰는 형태 impossible 이거를 구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나왔나? 10번 문제가 있네요. 10번 문제는 정답 뭐예요? exactly told 이사회가 위탁했다. 조사를 이행했다. 위탁했다. 그리고 대디아를 보고했다. 라는 거죠. 대디아가 뭐냐면 좋은 결정이었다라고 보고했다라는 거예요. 보고한 거 이미 과거죠. 그리고 그 전에 결정을 내렸죠. 그러면 과거 완료를 쓴다는 건데, 과거 완료는 언제 쓴다 그랬어요? 특정 과거 시점이 있는 상황에서 그거보다 더 먼저 일어난 사실이라고 판단되었을 때, 그때 과거 완료 시제를 쓴다. 그 과거 완료는 had plus pp를 쓴다. 정답 D번을 구하는 문제. 이렇게 여러분 과거 완료 시제를 구하는 문제가 있다. 또씩 출제가 되는 거 꼭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12번은 안 했군요. 12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since April last year since 다음에 과거 시점이 나왔을 때 공사전임을 파악하고 시제 문제라면 현재 완료를 쓰는 문제 유형. 정답은 A번 아니면 D번이 되겠죠. A번은 현재 완료, D번도 현재 완료. A번은 능동, D번은 손트가 되겠죠. 근데 decline은 거절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타동사로 되고, 타락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자동사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해석해봐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A번은 have라고 되어 있고 D번은 has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장의 주어를 찾아서 스위치를 하면 끝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장의 주어를 찾으니까 includes, including 분사형 접사. 그럼 including부터 어디까지 버려? sub-assembles까지 싹 다 버려. 그러면 주어는 includes, 복수니까 정답은 A번밖에 될 수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수동 능동을 가릴 필요가 없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sub-assemble. 네, 좋아요. 그 다음에 13번은 명사 앞에 소유격이니까 당연히 D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6번이요. 요거 안 했네요. 요거 하나 볼까요? 마지막. 수량 형용사 얼다음에는 뭐가 나올 수 있죠? 가산명사가 나온다면 복수형 또는 불가산명사도 나올 수 있다. N이 다음에는 가산과 불가산이 다 나올 수 있다. 가산과 불가산이 다 나올 수 있다. few 다음에는 가산만이 나올 수 있고, 가산명사의 복수형만 나온다. 보스 다음에는 가산명사 볼 경우 복수형만 나온다. 이런 개념. 그럼 여러분 우리 16번 문제를 보면 employee라는 가산명사의 단수형이 있으니까 A번이 된다면 all employees, C번이 된다면 few employees, D번이 된다면 most employees. 다 복수형이 되어야겠죠. 근데 any 다음에는 단수형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답은 B번밖에 될 수 없는 any employee, 어떤 뭐뭐라도. 긍정문에 any가 나오면, 형성문 또는 긍정문에 any가 나오면 any는 어떤 뭐뭐라도라고 해석하시면 된다. 그래서 어떤 직원이라도. Any employee interested in taking part in the seminar. 세미나에 참석하는데 흥미가 있는 어떤 직원이라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Any employee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18번 문제. 요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대신하는 현재 시제, 시간이나 조건, 부사절, 접속사 다음에 이건 한 거잖아요. 이 형태에서 주절이 미래예요. 따라 나오는 종속절도 미래로
갖춰줘야 되는 것은 기본이다. 이것을 시제의 일치라고 하죠. 주절과 종속절의 시제의 일치. 주절과 종속절 시제의 일치 기본이나 시간이나 조건 부사들에 쓰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이 관련된 문제였어요. 그래서 18번 문제를 보면 before이야. 주절은 일단 미래고요. will be announced. 발표가 되어질 것이다. 결과가 before the store on Monday, August 7th. 그래서 8월 7일. 그래서 8월 7일이 선생님인데요. 죄송해요. 8월 7일 월요일 날 문을 연다면 문을 열었어 안 열었어? 아직 안 열었어. 문 열기 전에 아직 안 열었어. 그래서 미래를 써야 하나? 시간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니까 현재 시제 C번을 고르면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보기에 오픈만 그냥 있다라고 쳐요. 오픈만. 오픈에다가 S 안 붙었고 오픈만 있어. 그래도 여러분 오픈즈를 찍을 수 있어야 돼요. 다 그렇게 해놓고 여러분 현재 시제라고 오픈 찍지 말고 수일치까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일치에서 여러분 3일치까지 현재형이니까 를 C번을 고르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문법과 관련된 일을 싹 다 풀어봤습니다. 문법 문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